이혼 후 남자의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 후 남자의 삶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겁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 역시 이혼과 주변에서 이혼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혼 후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뤄지지만 남성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혼하면 더 자유로워지잖아. 재혼도 쉽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쉽게 듣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런 편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위로가 되고 또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이혼 직후 무너지는 일상. 첫 번째 밤의 충격. 이혼 후 첫 번째 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짐을 싸서 새로운 집으로 옮긴 첫날 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있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TV를 켜도 함께 볼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혼자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시기에 내가 정말 이혼한 게 맞나? 하는 비현실감을 느낍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혼 후 감정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자유다, 새 출발이다 하고 다짐하다가도 점심때쯤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외로움에 눈물이 나고 밤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후회, 안도감, 배신감. 이 모든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씩씩해야지,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혼 후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의 현실. 다음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재산 분할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가 매달 나갑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비용, 전세금이나 월세, 각종 생활용품을 새로 사야 하는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사용하던 물건들의 절반은 전 배우자에게 남겨두고 왔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은 계속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실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직장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맞벌이로 두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했다면 이제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 이혼 후 사회적 관계도 크게 변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만들어진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부부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던 부부 친구들, 가족 모임, 학부모 모임 등. 이혼 후 이런 관계들이 어색해지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아, 걔네 이혼했대 하는 소문도 금방 퍼집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질문 뒤에 숨은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개인적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남성들이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이부 보이지 않는 상처들, 아이들과의 이별, 아빠로서의 정체성 상실, 이혼 후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갑니다. 물론 공동양육권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재우던 일상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법적 용어로 불리는 이 만남은 예전의 자연스러운 부자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어떤 선물을 사줄지. 하지만 정작 만나면 어색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학예회, 운동회, 생일 파티.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 참석하고 싶지만 전 배우자와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참석해도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죠.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아빠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무력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와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아이는 엄마와의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아빠는 점점 가끔 만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질병. 외로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주말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가 주방에서 내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막만 가득합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함께 먹으면 맛있던 음식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습니다. TV를 켜놓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 사진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외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 말이 그날 한 유일한 대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외로움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양이 늘어납니다.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나빠집니다. 자존감의 추락과 정체성의 혼란. 이혼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실패했다.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잘 살아가는 부부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점점 더 작아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은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넘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 아빠, 누구 남편이라는 역할을 잃으면 나는 누구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움츠러듭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관심 있는 이성이 생겨도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웃는 일도 줄어들고 예전에 즐겼던 취미에도 흥미를 잃습니다. 심한 경우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도 복잡합니다. 어떤 날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도나 배신이 이혼의 원인이었다면 분노와 증오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리워집니다. 함께했던 좋았던 시절들이 떠오릅니다. 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 순간들이 진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해야 할 때면 더 복잡해집니다. 양육비 얘기, 면접 교섭 일정 조율 등으로 통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3부 다시 일어서기 마이너스 회복의 단계들.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정말 암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거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무서우면 무서운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남자답지 못하다며 억누르지 마세요.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울어도 되고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다 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라면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것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단계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두 번째 단계는 생활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 후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식사를 거르고 집안일을 방치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씻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들이 하루의 시작을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혼자 먹기 귀찮아도 최소한 제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라면과 배달 음식만 먹지 말고 간단한 요리라도 해보세요.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도 좋고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수영, 등산, 요가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목표도 생깁니다. 이번 달까지 5kg 빼자, 마라톤 완주하자처럼 작은 목표들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집안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청소하는 과정 자체도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사회적 관계 회복하고 확장하기. 세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결혼 생활 동안 소원해졌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 내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 경험자들의 모임, 싱글 아빠 모임 등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이성 관계를 시작하지는 마세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충분히 회복시킨 후에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세요. 4단계 자기 개발과 성장. 네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코딩 배우기, 자격증 따기 등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책을 읽으세요. 특히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들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재테크를 공부하고 부업을 알아보고 승진을 위해 노력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심리적 여유도 생깁니다. 외모 관리도 해보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사고 피부 관리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혼자 가는 여행도 의미 있고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좋습니다. 5단계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세요. 영화 보기, 운동하기, 게임하기, 요리하기 등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아이의 감정도 이해해주세요. 아이도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전 배우자를 아이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양육비는 성실하게 보내세요.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와는 최소한 아이의 부모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이의 학교 행사, 건강 문제, 교육 방침 등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를 더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더 돈독한 부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단계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줍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패턴들을 발견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법률 문제로 힘들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재정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여 이혼 후 경제 계획을 세우세요. 빚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지, 재산을 어떻게 불릴지 계획을 세우면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4부 새로운 장, 새로운 삶.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약입니다. 처음 몇 주,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만큼 무겁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이 오면 회복의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힘든 날도 있습니다. 기념일이나 명절, 아이의 생일 같은 날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이혼 후 많은 남성들이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후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멋있어집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좋아지고 옷 스타일도 바뀌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커리어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승진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